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일반 병상은 5, 6일, 중환자실은 일주일 정도의 여유분이 남았다고 하죠. 문제는 최근에 폭발적인 증가 추세라면 남은 병실마저 빠르게 소진된다는 겁니다. 병상을 늘리는 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지만 병상까지 가지 않는 건 개개인의 몫입니다. 설마 개인의 생명과도 연관된 문제를 정부에만 맡기고 있는 건 아니시겠죠? 8월 1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 하루 297명 증가했습니다.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고 50인 이상 실내 모임이 금지됩니다. GTX C노선의 왕십리역을 신설해달라는 성동 구민들의 요구에 서울시도 가세했습니다. 국토부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난색입니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GTX C노선의 아파트 지하 관통에 대해 노후된 건물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확정된 동서울 터미널 상인들이 퇴거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계약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엿새 동안 1,0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를 최대 고비로 보고 오늘부터 수도권 전체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어제 하루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오늘 오전 0시 기준 모두 297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전국 확진자 수는 16,0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유입은 14명에 그쳤지만 지역 발생이 283명으로 최근 6일간 최다 발생입니다. 네. 서울의 경우 신규 확진자 110명이 늘어 지금까지 2,35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됐죠. 자, 이 조치로 어떤 게 달라졌습니까? 네, 결국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0시부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모임과 행사가 금지됩니다. 네. 또 클럽과 노래방, 헌팅포차 등 고위험 시설 운영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최근 재확산의 중심에 있는 교회의 경우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만 허용됩니다. 사실상 집합 금지와 같은 조치입니다. 예.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 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만 갑작스런 거리두기 강화로 혼란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번 거리두기 2단계를 살펴보면 방역당국이 금지하는 모임에는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포함되는데요. 당장 이번 주말 하객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결혼식은 취소해야 합니다. 예.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결혼식 주최자를 포함해 모든 참석자가 벌금 3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도 금지되기 때문에 시험 일정이 변동될 확률도 높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 불만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인데요. 방역당국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양해를 부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성동구가 GTX C노선의 왕십리역 추가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도 국토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왕십리역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예산 문제와 사업의 효율성 등을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모두 5개의 지하철 노선이 정차하는 왕십리역. 왕십리역 연간 이용 인원은 약 1억 900만 명에 달합니다. 강북권 최대 역세권인 만큼 성동구와 주민들은 이곳에 GTX C노선 정차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초 계획한 GTX C노선 정차역 중 청량리역 다음 역으로 왕십리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겁니다. 환승편이라든가 승객의 수요도 고려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미뤄볼 때 GTX C의 왕십리역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동구는 GTX C 열차가 왕십리역에 정차할 경우 기존보다 2분가량 운행이 지연되지만 하루 수십만 명의 환승 인원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오히려 시간 단축 효과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건국대학교 학생이 수원에서 등하교를 할 경우 그 삼성역을 여기서 환승을 해갖고 목적지까지 갈 경우에 환승과 뭐 이동 그런 그 소요 시간들이 그 왕십리역에서 그 정차를 한다면은 10분 이상 단축하는 효과를 갖고.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시도 왕십리역 신설을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시는 GTX 노선은 경기도권 주민들이 서울로 진입하도록 도와주는 노선인 만큼 서울 시민들에게 효용성이 큰 사업은 아니라며 주요 거점역을 신설해 서울 시민들도 노선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이 주요 환승 거점 같은 데를 여기 신설되면은 그 서울 시내에서 환승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궁극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국토부에다가. 현재 국토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난 데다 예산 문제 등으로 추가 신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십리 역사 건설비만 해도 1,500억 원이 필요한데 이외에도 인덕원역과 의왕역 등 각 지자체의 신설 요구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만약 신설역을 포함할 경우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다시 제기될 수 있어 사업 재검토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한편 GTX C 노선은 강남권에서 또 다른 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GTX A 노선이 청담동 주택가를 가로질러 강남구청과 주민 반발이 컸는데 이번엔 GTX C 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지혁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파주에서 동탄을 잇는 GTX A 노선. 강남구 청담동 주택가 지하 관통 계획으로 주민 반발이 컸습니다. 해당 구청에선 우회 노선을 채택해달라며 불착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결국 시행사인 SG레일은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지난 5월에 승소했습니다. 이번엔 양주에서 수원을 연결하는 GTX C 노선에서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은마아파트 지하를 지나는 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5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1차 공청회가 무산된 데 이어 지난 11일 2차 공청회 역시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안전 문제와 함께 재건축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도 주민 누구 하나 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결과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인 전화를 저번 달에 해보니까 그제서야 통과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의견 수렴 단계인데 의견 수렴을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를 주지 않아서 질문도 못하고 의견 수렴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책임자로 근무한 지역 국회의원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은마아파트가 시설물 안전등급 D급인데다 내진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음, 진동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와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는 이유입니다. 더욱이 KDI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도 주거지역 저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된 노선인 만큼 반드시 노선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최대한 우회해서 대규모 주거지역은 지나지 않는 쪽으로. 다행히 지금은 이제 GTX 시선이 이 경계성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회하는 안을 고려하고 실제로 그렇게 시행되기가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주민들이 요청한 자료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기본 계획은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로 실시 계획에서 노선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하 40m에서 60m로 지나기 때문에 지상 건물의 진동이나 피해는 전혀 없다는 설명입니다. 오는 11월 민간 사업자 공고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GTX-C 노선에 대해 반발하는 주민들과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국토부의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이미 오래된 얘기입니다. 2009년부터 재건축 얘기가 흘러나왔지만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사전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사실상 확정된 건데 퇴거 명령을 받은 상인들은 못 나가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조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어진 지 30년,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동서울 터미널입니다. 현재 한진중공업과 프로젝트 금융회사인 신세계 PFV가 사전 협상안을 구성 중입니다. 협상안이 완성되면 서울시와 개발 협의를 하게 됩니다. 큰 방향에서는 재건축 한다는 방향성은 맞는 것 같고요. 그 신세계가 이제 공동사업자로 이제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입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검토 중에 있어요. 개발 계획안을요. 임대인인 한진중공업은 재건축을 위해 동서울 터미널 내 60여 개 점포 상인들과의 계약을 지난해 말까지로 하고 올 1월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만큼 상인들은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버티고 있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2016년 상인들은 건물주인 한진중공업으로부터 리모델링을 요구받았습니다. 결국 자비를 들여 리모델링을 단행했고 점포당 최대 2억 원을 썼습니다. 바로 다음에 상인들에겐 서울시와 한진중공업의 재건축 사전 협상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렸고 그로부터 1년 후 이들은 마지막 재계약 통보를 받습니다. 몇 억이라는 돈이 다 들어갔죠. 이 재건축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하셨겠네요. 당연히. 네, 당연히 안 했죠. 네, 저는 끝까지 할 줄 알고. 상인들에겐 불공정 계약도 나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30년 전 첫 계약 때부터 건물주는 임차인들이 집단을 구성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상인회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고 집단 행동을 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 계약서 제24조엔 계약 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의 빌딩 관리 운영상 필요할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매각이나 재임대 시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상인들은 서명 당시 임대인 측이 계약서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고 계약 후 서너 달 뒤에서야 계약서를 받아볼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탓에 계약서상의 불합리한 문구도 뒤늦게 알았다는 것. 계약서에 협의라든가 합의라는 거는 해본 적이 없이 그냥 주소와 이름만 쓰고 도장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그냥 계약을 진행하는 그런 식의 계약 방식을 진행했었습니다. 물론 한진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 내용을 안 본다는 자체는 그 임차인들의 부주의죠.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얘기고 전달을 받았으면 만약에 내용이 잘못되면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상인들은 재소전 화해 조서도 일방적으로 작성됐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앞선 내용처럼 상인들은 화해 조서를 두고 반발 중입니다. 화해 조서는 법적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띠는 만큼 상인들은 작성된 화해 조서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화해 조서 작성 사실을 몰랐고 그 내용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조성협 기자입니다. 동서울 터미널 건물주 한진중공업과 임차 상인 간의 화해 조서입니다. 화해 조서는 건물의 재건축 등으로 인한 분란을 막기 위해 재소 전 건물주와 임차인 간 해당 내용으로 화해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상당히 불리한 내용의 화해 조서지만 정작 상인들은 해당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화해 조서를 작성했다는 상인 측 변호사를 만난 적이 없고 관련 내용을 상의한 적도 없다는 것. 저희들 담당 변호사분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화해조서 작성 과정에서 면담을 해본 적도 없지만은 더 억울한 것은 화해조서가 판결이 난 뒤에 14일 이내에 제소할 수 있다라는 임차인의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연락을 안 해서 그러한 기본적인 권리마저 한진중공업이 박탈을 했다는 게 지금. 상인 측 변호사는 한진 측이 선임한 것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변호사의 수임료도 한진이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진 측은 상인들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호의로 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중요한 사항인데 본인들이 내용을 모르고 넘길 수가 있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이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상인들도. 우리 영리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가면서 그쪽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드린 건데 그거는
다만 상인들은 화해조서 작성 전 관련한 모든 내용을 해당 변호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엔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지 않으면 내년에 영업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흠결은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반대 당사자를 위해 대리인의 선임권을 위임받아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반대 당사자의 추인이 없는 한 그 소송 대리권은 흠결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추인, 즉 동의를 받지 않은 화해조서는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뒤늦게 화해조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올 6월 1심은 해당 소송을 기각하며 한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인들은 이에 반발해 곧바로 항소한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종로구가 도시기본계획 2100을 선포했습니다.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종로구의 미래 도시 정책 방향을 구상하겠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이주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로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지난해 5월 개장한 창신동의 산마루 놀이터입니다. 자연 친화적이면서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구는 이외에도 주거 환경 개선, 미세먼지 절감,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러한 요소들을 한데 아울러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나침반 역할을 할 종로 도시기본계획 2100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종로구만의 행정 전반에 걸친 정책 결정이라든가 이러한 사업 결정에 대한 그 기준이라든가 방향 결정하기 위한 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기존 자치구의 도시계획은 서울시가 짜놓은 계획을 전달받아 시행하는 일방적인 구조였습니다. 자치구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어도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였고 주로 시의 주도하에 진행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정작 지역과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이 진행되기 일쑤였습니다. 때문에 구는 도시기본계획 2100을 통해 지역 차원의 주도적인 정책 만들기와 서울시의 상위계획과도 양방향적 교류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핵심은 주민과의 소통과 의견 수렴입니다. 기존의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발성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그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는 않고요. 소통과 참여형의 도시 기본 계획을 마련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는 현재 종로 주민과 지역단체, 전문가를 중심으로 동별 주민 참여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7개 동별로 15명씩 구성할 예정인 주민 참여단은 오는 9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며 내년까지 지역별 조사와 현황 분석, 부문별 도시공간계획 구상과 타당성 분석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 서대문구가 복지 분야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고 나섰습니다.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지원한 인공지능 스피커가 대표적입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엄정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지내고 있는 김영숙 할머니. 말 걸어주는 사람 하나 없는 일상이 적적하기 일쑤였지만 요즘은 외롭지 않습니다. 온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 덕분입니다. 아리야, 보랏빛 엽서. 임영웅의 보랏빛 엽서 들려드릴게요. 말 한마디면 날씨나 뉴스를 들려주고 때로는 외롭다는 할머니의 말에 위로를 건네는 인공지능 스피커. 이젠 없어서는 안 될 딸과 같은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잘 때 노래도 해주고 자장가도 해주라면 해주고 다 해줘요. 뭐든지. 그리고 같이 얘기하고 그냥 딸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지내요. 외로움을 조금 덜 수 있어요. 많이는 못 덜어도 반 정도는 덜어줘요. 야 없으면 안 돼. 서대문구가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가정 200곳에 인공지능 스피커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한 음성 인식으로 조명이나 문 열림 기능을 제어할 수 있고 또 스피커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화가 끊기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엔 홀로 집에 쓰러진 어르신을 인공지능 스피커의 도움으로 구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리아를 부르면서 아이고 죽겠다 이러니까
119로 연결이 되고 바로 후송 조치가 돼서 살아나셨거든요. 그때는 정말 생명을 구한 기능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아리아를 불러서 어떤 긴급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상벨 이상의 기능이죠. 한편 서대문구는 지난해 3월부터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해 독거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똑똑 문안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중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오늘 오후 3시에 국토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실시간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 이후에는 용산공원 국민소통 프로그램에 따라 국민 참여단 모집을 비롯해 공원 명칭과 아카이브 공모전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강남구 압구정로변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성기는 최고 6층 35m 이하로 용도지구에 따른 계획과 블록별 특성을 반영한 권장 용도 계획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기는 압구정역과 압구정 로데오역 사이로, 북측에는 압구정 아파트 지구와 남측의 가로수길과 압구정 로데오 거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압구정 로변 지구단위 계획은 지난 2002년 지구단위 계획 결정 이후 변화된 주변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변경이 추진됐습니다. 네, 코로나와 수해로 몸도 마음도 지쳤는데 이제는 찜통 같은 폭염이 괴롭힙니다. 긴 장마 끝에 찾아온 폭염은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지치지 말자는 말,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는 말처럼 형체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시국에 이보다 더 필요한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지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